이후 폭동이 점차 거세지자 한인들은 서로 구조 요청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삐삐. 삐삐요? 라디오. 맞습니다. 라디오였습니다. 폭동이 벌어진 당일날 저녁 한인 라디오 채널이었던 라디오 코리아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비상 방송 체제에 돌입했던 것이죠. 한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것인데 폭도들도 물론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시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 요청을 했는지 실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이 있구나. 이 비상사태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우리 한인들의 결석과 이해를 신속히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인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8시까지 가주마켓으로 모여달라고 미스터 최라는 분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샤퍼스 월드의 상인들은 8시까지 가주마켓에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부탁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켓이었죠. 가주마켓. 가주마켓. 그러면 여기서 4호차의 이진호 기자 연결합니다. 지금 웨스턴에 나가 있는데요. 이진호 기자. 네네. 저는 지금 웨스턴과 오거에 있는 가주마켓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곳 웨스턴과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타운 곳곳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한인타운에는 어제 폭도들이 휩쓸고 간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뭐 피해가 없었나 봐요. 방송할 수 있었나 봐요. 다행히. 예, 라디오 코리아가 있는 그 지역은 그다지 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근데 알려져 되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뭔가 방송하는 특파원 나가 있고 막 그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코리아타운을 방어했습니다. 바로 자경단을 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멋있더라고요. 스스로 죽였구나. 이 자경단은 대부분 해병대 전후에 너무 멋있어. 그리고 한인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옥상 위에서 보초를 쓰면서 폭도들의 공격에 대응했는데 이 때문에 루프탑 코리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저 때는 또 군 복무가 3년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진짜 실전 훈련 받으신 실전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이. 분들이니까. 그렇죠. 당시 실제 자경단으로 활약했던 한인 자경단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어. And if Laurel can take the camera and pan across, there are men in cars, there are men with every single person is armed here, and they walk back and forth across the roof, down around behind. The curfew also, they have now arranged their cars, doors open, lights on, so that will be their night protection. 차로 다 막고 경로를. There is no question for anybody going by this store is protected. 절대 못 다가오겠다. 못 가지. 다들 총을 이렇게 총기를 너무 잘 다루니까 이게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경단에는 강력한 원칙이 있었는데 총기로 실제 살상은 금지하고 위협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아. 기자님 그럼 이때 당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자경단 활동하셨던 분들을 보셨겠네요. 만나셨겠네요. 직접 제가 다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가주 마켓에 가서 촬영했던 사진들인데 왼쪽에는 마켓에서 고용한 보안원 시큐리티 가드고 지붕에는 지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총기 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오른쪽은 리처드 리라고 그분이 이제 공포를 쏘실 때 탄환이 튕겨나오는. 어머 진짜 있어. 그렇네. 네. 저걸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아니 이때 저때 찍은 사진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퓰리처상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또 이제 2명의 청년이 그 지게차 뒤에서 가주마켓을 지키고 있는 사진 포함해서 제 LA 타임스에서 93년도
퓰리처상 받았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야, 그럼 기자님이 이 자경단을 직접 취재하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최고 63명이 죽었는데 LA 폭동에서 그때 한인 청년 이재성 군이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출동하다가 총격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 두 번째 날 저녁에. 아니 근데 경찰 놈들은 왜 우리 안 도와줬대요? 그렇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LAPD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코리아타운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LA 경찰이 무능함입니다. 특히 당시 LA 경찰국장이었던 데릴 게이츠가 폭동을 초동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사실 미국 경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신 특수부대 스왓 아시죠? 네. 스왓을 창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데릴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그는 LA 경찰이 전문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LA 경찰 인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A 경찰이 인원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기에 부족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네요. 그렇죠. 게다가 폭동 발생 당시에 LA 경찰 수뇌부가 부재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오후 7시에 폭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동 지휘부에도 고작 1시간만 머물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휘하 경찰관 수백 명은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폭동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 중에서도 그렇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그래서 LAPD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커뮤니티 폴리싱,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식의 경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경찰들은 항상 거리감을 두고 소수민족들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폭동 첫날 철수하라고 지휘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폭동을 진압할 경찰 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능을 떠나서 이거는 방치인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당시 코리아타운 지역에는 전담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경찰국 두 곳이 나누어서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발생했을 때 어느 경찰서에서 출동할지 서로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LA 폭동이 끝난 후에 데릴 게이츠는 직위 해제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요. 뭐 경찰이 적었으면 예, 정부에서 군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사실 좀 사태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우리 토니 안 씨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폭동이 발생한 4월 29일 저녁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을 연방군으로 편성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이 폭동 현장에 투입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작 가장 중요한 탄약이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굉장히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 탄약은 왜 늦게 왔대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폭동이 한번 발발했습니다. 그 폭동을 보통 와츠 폭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1965년 폭동으로부터 대략 한 27년 동안 폭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방위군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고 또 탄약을 긴급 이동하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미숙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뭐 진압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네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4월 29일에 시작된 폭동은 진압되지 못하고 5월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냥. 그런데 이때 폭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자 5월 1일 폭동이 발단이 되었던 러드니 킹이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 당시 러드니 킹이 한 말을 저희 강영원 기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I just want to say, can we all get along? Can we all get along? It's just not right. It's not right, and it's not going to be changing anything. And I just love. I'm neutral. I love every people of color. 로드니 킹도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본인 그렇죠. 때문에 이 폭동이 시작이 된 거라면. 그 당시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는 이재성 군이 사망했던 사진이 LA 타임스에서 보도되면서 라드니 킹이 그 사진을 보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죽었다. 이것은 아니다. 폭동을 멈춰달라 호소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로드니 킹이 이처럼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후 다행히 폭동은 점점 줄어들어서 5월 1일을 마지막으로 방화, 약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코리아타운이 아닌 무려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평화를 외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화 시위. 이처럼 LA 폭동은 한인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미국에서 결코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유색인종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최근의 결실을 맺기도 했는데 2020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LA 폭동이 발생하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미국 정계에서 한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폭동이 그때 당시에 기억이 생생한데도 뭐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야를 잘 솔직히 몰랐고 괜히 그냥 흑인에 대한 편견만 생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제 예. 기억에. 예. 저도 어렸고. 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 초기 진압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거 좀 그러니까. 아쉬움이 크네요. 맞아요. 첫 단추도 너무 안 좋았고.